자, 그러면 신설 코너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조중동은 코너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주택에 나오는 논조, 논설들을 좀 알려드리고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조선일보 먼저 또 해볼까요? 네. 조선일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에게 뭔가를 주문하는 내용의 사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한동훈 띄우기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하면서 했던 이제 총선 불출마 관련해서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불출마 선언부터 한 것은 기존 정치권의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구태의 환멸을 느껴온 국민 입장에서 기대를 품게 한다. 막 한동훈에 막 띄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넘길까요? 네. 윤석열과 국힘당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가 뭔지 모두가 아는데 이제 윤석열의 문제이다. 김건희의 문제고 윤석열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부권만 행사한다고 하니까 국민은 더 답답해지는 거 아니냐. 논조가 거의 논조가 촛불 집회 논조예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보시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한동훈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달렸다. 검사 시절과 같은 부하 관계인지 아니면 해야 할 말은 하는 비대위원장인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을 한동훈이 앞장서서 좀 제대로 거리를 두고 쳐내고 새롭게 국힘당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중이죠. 근데 한동훈이 지난번에도 이런 논조의 글을 발표했는데 적극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소극적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뭐 절대 안 돼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지 조선일보처럼 전향적인 입장을 아직 취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을 어르고 달래면서 이 조선일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고 이런 조선일보의 사설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여기서 한동훈마저 실패하면 극우 보수 세력이 재집권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내야 하는 한동훈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지금 제2의 6.29 선언을 노태우처럼 하라고 판에 깔아주는 건데 노태우처럼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에 깔아줘도 6.29를 못한 한동훈에 대한 다소의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대되는 게 이거예요. 한동훈이 만약에 조선일보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 그 이후 한동훈을 어떻게 깔 것인가? 이기붕. 요새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 이기붕이다? 네, 노태우가 아니라 이기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노태우가 될 수 있었는데 이기붕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노태우인 줄 알았는데 이기붕이었다. 알고 보니 붕이었다. 네, 기대됩니다. 한동훈이 지금 총선용 특검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총선 시기만 넘어가면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꼼수들을 막 판을 깔고 있는데 그 꼼수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의 칼럼인데요. 북한의 총선 개입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좀 특이점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좀 넘겨주세요. 뭐 앞에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 뒷부분 내용을 보면은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하면 한반도가 평화로워지고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전쟁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미신을 확산하고 신빙성을 높인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굉장히 불안한가 봐. 진짜로. 가장 좋은 정쟁보단 낫다는 평화지상주의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한번 뒤로 넘겨주십시오. 아니 이 말은 그냥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평화가 나쁘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먹혀 들어가고 평화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군대가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차라리 보여주는 게 낫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뭐 도발을 응징한 이후에 우리 군이 이를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아무리 통쾌한 응징도 이에 안심하는 국민보다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수작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도 금지해야 되고 기타의 의미도 축소하는 게 오히려 낫다. 네,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 정치적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거 되게 흥미롭군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촛불 현장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네. 퇴진이 평화다, 탄핵이 평화다 이 구호가 국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사로잡았는데요. 지금 조선일보도 이걸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처럼 전쟁을 계속 조장하는 망언을 한다든지 신원식처럼 아무 때나 참수작전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표 관리, 여론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근데 윤석열을 돌려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의 그 호전적인 그 행태들 그리고 발언들 그리고 국방부는 윤석열의 발언 수위에 맞춰서 입맛에 맞게 발언을 하고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여기에 통제를 건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네, 그만큼 지금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옛날처럼 그냥 위기를 높여가지고 표를 결집시키고 이런 판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정권이 전복되는 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국민이 그만큼 평화의 문제, 전쟁 반대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전 평화 이 운동,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과 이 평화를 연결하는 문제가 정권 타격에도 정말 중대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표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채팅창에 불안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김진표 어디 갔어? 김진표 어디 갔어? 이렇게 하거든요. 진행을 지금 다른 분이 하고 계셔가지고 김진표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약간 불안한데 하여튼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는 동아일보 사설 비슷한 논조고요. 한동훈 비대위 윤심 넘어서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은 한동훈 정치의 앞날을 내다볼 가늠자가 될 것이다. 찬성 여론이 60%를 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저는 이 문구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논리라면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30%거든요.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여론도 60%를 넘어요. 그러면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탄핵 전국이 무르익으면 이제 조중동의 사설도 60%를 넘는 탄핵 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윤석열에게 경고를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으나 윤석열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네,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건데 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이런 여론조사에 예민하신 분들이고 민심에 예민하셨으면은 찬성 여론이 60% 넘은 것들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 예우법인가요? 그 특별법도 60% 넘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찬성률이 60% 넘어요. 왜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쓰는지 모르겠고 그만큼 이게 정권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에 대한 불안 요소가 상당하다는 거죠. 진짜 웃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달 전 공개된 동영상으로 확인돼 뇌물수수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정말 가진 애를 쓰죠? 그러니까 김건희를 까지만 어떻게든 뭔가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극우 보수 세력에게 똥물 안 튀기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 단어를 안 쓰고 싶어가지고 한 달 전 공개된 무슨 동영상인지 쓰셔야죠. 디올백 수수. 한 달 전 공개된 동영상으로 확인된 요 언급도 했어요. 한동훈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가지고 모른다라고 이제는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네. 조중동에서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자, 특검법에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뇌물수수와 인사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는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지금 재발저리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체제 운명이 달려 있다. 모든 것이 총선 참패 가능성을 직감한 여당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얼마나 지금 불안해야 하는지 느껴지시죠? 우리 국민들은 거의 지금 승리한 겁니다, 이미. 맞습니다. 여기 완전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이라고 한동훈 입에서도 얘기했죠? 조중동에서도 총선 참패의 가능성을 직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길이 용산의 뜻을 따르는 것일지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행동하는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하면서 민심을 따르라라고 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조중동에서 민심을 운운하는 것까지 보게 되는. 네.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민심은 조중동 패간 아닙니까? 네, 오늘 진짜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성균 배우가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목숨 끊었는데 이 기레기들이 이제 와서 민심 타령을 하면서 마치 민중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척 저런 사설들을 쓰고 있는 거 저희가 똑똑히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발 빼거나 혹은 자기들이 살 국리를 찾기 위해서 갖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심판할 수 있게 이 모든 악행들을 다 적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